네, 안녕하세요. 흑백바둑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대국은 6월 4일에 열린 IBK 기업은행배 16강전 스미레 4단과 박태희 3단의 대국인데요. 박태희 3단 굉장히 생소한 팬분들이 많으실 텐데 엄청나게 전투적인 그런 바둑을 구사하는 선수입니다. 그리고 스미레 4단도 역시 공격을 통해서 바둑을 이끌어가는 두터운 공격형 기풍이기 때문에 두 선수의 바둑 초반부터 굉장한 싸움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이 되었는데 과연 대국은 어떻게 진행이 되었을까요? 자, 초반부터 같이 한번 보시죠. 박태희 3단이 흑이고 스미레 4단이 백이었습니다. 화점 소목 양화점으로 두어갔고요. 자, 이곳 한 칸 높은 구침을 하니까 스미레 4단 3-3을 절대 안 들어가죠. 역시는 날일자로 걸쳐갔습니다. 이수로는 반대쪽 날일자도 가능하고요. 당연히 3-3도 가능하고 좌하기 쪽을 굳혀두는 것도 가능하고 이렇게 붙여가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두어가는 포석도 가능한데 스미레 4단 일단은 우상 쪽을 걸쳐갔고요. 자, 박태희 3단이 받아두니까 한 칸 높은 구침을 했어요. 화점에서 한 칸 높은 구침은 자주 두어지는 수는 아닌데 스미레 4단은 실험적으로 두는 건지 아니면 자기의 바둑에 맞기 때문에 두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높은 구침들을 조금 선호하는 경향이 있네요. 자, 이번 판도 역시 한 칸 높은 구침을 두어왔고요. 자, 이곳을 걸쳐가니까 이번에는 3칸 높은 역공을 했습니다. 이수의 의도는 백이 이런 자리를 두면은 흑이 한 칸 띄워두고 오히려 역습을 오면서 흑의 모양이 생각보다 크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역습을 피하면서 3칸 높은 역공을 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흑이 다가온다면 이제 붙이고 한 칸 띄고 흑이 압박을 해갈 때 백도 입구자 정도로 두어간다면 하변 쪽은 흑과 백이 동행하는 곤마 느낌으로 빠져나간다면 별거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박태희 3단도 일단은 위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자, 위쪽으로 다가오니까 한 칸 뛰어가고요. 자, 여기서 다시 한번 걸쳐가는 수를 선택을 했는데 물론 가장 무난한 거는 3-3을 파고 드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두더라도 백의 간격이 좋아서 원래는 요 정석 형태 자체가 흑보다는 백이 약간 좋다고는 하지만 지금은 흑도 이 교환을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무난한 정석을 선택하더라도 흑 입장에서는 전혀 나쁠 게 없는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박태희 3단 역시 상대방에게 두터움을 주는 걸 조금 싫어하는 기사예요. 공격형 기사들이 상대방에게 두터움을 준다면 자기들이 오히려 역습을 당할 그런 모습이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두터움을 조금 주기 싫어하는 성격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자, 양걸쳐 가니까 이곳을 붙이고요. 자, 3-3에 들어가는데 하나 밀어두고 호구 치면서 어느 정도 좌 쪽의 형태는 일단락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선수를 잡은 스미레 4단 바로 다가가는데요. 자, 이수의 의도는 여전히 흑도를 활용을 하면서 백을 두텁게 만들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런 식으로 두텁게 정리된다면 역시나 백의 모양이 크기 때문에 스미레 4단이 원하는 방향으로 바둑을 이끌어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흑을 잡은 박태희 3단도 바로 뻗어 나와 싸우는데 저 같으면 일단 이런 자리 두는 정도로 만족을 하거나 아니면 하나 치받고 뛰어가면서 백의 모양이 커지는 거를 막아두는 정도로 두어갈 것 같은데 역시나 감탄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자, 이런 자리가 왜냐하면은 백이 차단을 했을 때 흑이 여전히 귀 쪽이 확실하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래쪽 하변까지 싸우게 된다면 양곤마로 몰릴 확률이 높은데 박태희 3단 그런 거를 아랑곳하지 않아요. 자, 밀고 나오면서 빠져나오는데 성공을 했고요. 자, 이제 스미레 4단도 뛰어가니까 그 다음에 입구자를 두면서 일단 상대방의 모양에 흠집을 내놓고 싸움을 이어가겠다 이런 의도로 볼 수가 있겠죠. 자, 백도 한 칸 띄워두고 이 자리가 급소 자리가 됩니다. 자, 여기서 박태희 3단의 실수가 등장을 하는데 자, 이곳을 치받아서 지키는 게 너무나도 당연해 보이는데 이 수가 대학수였어요. 자, 이 수로는 당연히 가만히 차렷하면서 지켜두어야지 백이 다음 봉쇄하는 장면이 쉽게 나오지가 않거든요. 봉쇄가 쉽지 않은 장면이죠. 그런데 이곳을 치받아서 지킨 수의 의도는 봉쇄를 당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호구치고 다음에 살아갈 수 있다. 요돌이
차렷되어 있다면 집 모양이 없겠죠. 그런데 결국에 이 형태가 되더라도 차렷한 형태를 보여드릴게요. 차렷하고 이 형태가 되더라도 흙이 살아가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 자리가 치받아 있다면 물론 백이 이 자리를 둘 수 없지만 이 자리를 백이 두더라도 찝고 두면은 살아가는 데 지장이 없는 형태겠죠. 그래서 박테의 3단이 치받은 수가 이 바깥쪽의 모습을 봤을 때 나중에 백이 이런 식으로 막아가는 자세가 성립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차이만큼 백이 봉쇄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굉장히 큰 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박테의 3단이 초반부터 빠르게 실수가 등장을 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여기서 스미레 4단 접치고 늘면서 싸움을 이어가는데요. 자, 이때도 마찬가지로 한 번 정도는 참아두더라도 백이 두면은 여전히 같이 빠져나가면서 어려운 전투가 계속 이어질 만한 그런 장면이었는데, 자, 이곳을 밀어간 게 너무 무리수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스미레 4단 바로 끊어왔고요. 자, 젖히면서 이제 박테의 3단의 생각은 백이 넘어가더라도 이렇게 선수 교환을 해두고 나서 딱 뛰어가면은 나쁘지 않은 싸움이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은데요. 스미레 4단이 먼저 찝어준 수가 아주 절묘했어요. 자, 이 수로 이제 흑 입장에서 이으면 이런 식으로 젖혀가고 흑이 잡을 수밖에 없겠죠. 잡아줄 때 백이 선수를 잡고 중앙 쪽을 준다면 이 전투 자체가 스미레 4단의 판단은 백이 선수를 잡고 중앙 쪽을 두었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는 판단이고요. 그래서 흑을 잡은 박테의 3단도 이곳을 끊어가면서 백의 모양을 나쁘게 만드는 선택을 했는데, 자, 이 수가 바둑을 빠르게 백 쪽으로 기울게 한 나쁜 수였어요. 자, 이 수로는 방금 보여드렸다시피 실전이 아니라 방금 보여드린 변화처럼 이런 식으로 차라리 잡아두면서 중앙 쪽을 백에게 선점 당하더라도 흑도 빠져나가면 막상 흑 입장에서 그렇게 나쁜 싸움이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두는 게 정수였지만 박테의 3단의 무리수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물론 백이 이어준다면 이어서 백의 모양을 나쁘게 만들었지만 여기를 이어줄 기사는 없겠죠. 당연히 이곳을 끊어가고 빈삼각으로 둘 수밖에 없을 때 마찬가지로 백이 선수를 잡고 빠져나오게 되어서는 백 쪽으로 싸움 자체가 기울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빈삼각을 두면서 백을 어느 정도 제압을 하는 데는 성공을 했지만 호구쳐서 수를 늘려주고요. 자, 때려두고 이곳을 밀어갈 때 젖히고 호구치면서 잡게 되어서는 좌변 쪽 백돌 6점을 제압을 하기는 했지만 백이 한 수 더 둬서 이 자리까지 지키면서 하변 쪽 흑 6점을 잡게 되어서는 백 쪽으로 빠르게 바둑이 기울었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좌변 쪽도 굉장히 크지만 하변 쪽 6점은 잡는 순간 공배들이 다 집이 되기 때문에 좌변과 비교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잡히게 되어서는 스미레 4단이 초반부터 그 전투에서 기세 싸움에서 승기를 잡았다고 볼 수 있고요. 스미레 4단도 워낙 바둑이 유리해지다 보니까 살짝 실수가 등장을 했는데, 자, 여기서는 호구치면서 단수를 맞을 이유가 없던 자리죠. 당연히 이었어야 되고요. 좌변 잡을 때 이런 식으로 젖혀두면서 중앙까지 확실하게 교환을 해주고 큼지막하게 잡아도 되고, 그 다음에 실전처럼 한 칸을 뛰어서 잡았더라도 호구치는 수보다는 약간은 득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뭐 큰 실수는 아니기 때문에 실전처럼 두게 되더라도 백이 엄청나게 큰 집을 확보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진행이 되고 박테의 3단이 계속해서 바둑을 두어 가지만 이어가면서 이제 또 뒷맛이 나빠서 후수로 잡을 수밖에 없는 장면이에요. 이 자리까지 손을 빼게 된다면 백이 붙이고 둘 때 늘게 되면은 패로 버텨가는 이런 버팀이 또 남아 있습니다. 물론 치중을 간다면 백을 패 없이는 잡을 수 있네요. 그런데 이렇게 젖히는 끝내기까지 당하면 좌상 쪽의 백집도 너무 큼지막하게 나기 때문에 차이는 더 벌어진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박테의 3단이 일단 좌변 쪽을 벌려두면서 집을 확실하게 지켜두면서 추격의 의지를 내비치지만 바둑이 워낙 유리한 백으로서는 뭔가 긁어부스럼 공마만 띄워두지 않는다면 이 바둑 자체를 질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원하게 3점도 버리고 있는 스미레 4단이고요. 자, 상변 쪽이 다 집이 되면 역시나
바둑이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상변 쪽을 침투하면서 살아가는 선택을 하지만 이 살아가는 과정에서도 백의 돌들이 두텁게 되었고요. 자, 봉쇄를 하면서 두어가지만 이 돌들은 잡힐 돌이 아니에요. 이곳을 졌다는 거는 결국에 이 자리가 선수가 되고 젖히고 막을 때 찝는 자리까지가 선수가 된다면 호구 치면서 빠져나오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겠죠. 그래서 스미레 4단이 이곳을 젖히고 박태희 3단으로서는 저 우상 쪽 백을 최대한 괴롭혀야지 어쨌든 역전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장면인데, 지금 보시면 이 자리까지 오히려 백이 오게 되면서 흑이 공격을 하다가 흑이 공격을 당한 모습이 되었어요. 이렇게 되어서는 이제 박태희 3단으로서는 정말 역전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그런 바둑이 되었고요. 자, 확실하게 돌을 살아두고, 자, 오히려 반대로 흑이 쌈짓 뜨고 살 때 백이 우변 쪽 흑의 모양마저 확실하게 지워가게 되어서는 흑으로서는 더 이상 역전을 기대하기는 어렵고 몇 수 더 진행을 하지만 스미레 4단이 깔끔하게 모든 돌들을 타개를 하면서 승리를 했던 그런 대국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바둑 이제 수순을 보시면 꽤 오래 진행을 하지만 결국 승패에는 영향이 없는 그런 수순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박태희 3단이 돌을 거두었는데 결국 여기는 이어도 살아있는 돌들이죠. 그래서 중앙 쪽 돌들마저 잡히게 되어서는 지금의 집 차이는 거의 30집 가량 벌어졌다 볼 수가 있고요. 자, 이 바둑 이제 중반 이후부터는 제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을 했는데 중반 이후의 수순을 보면은 스미레 4단 백 입장에서는 자기 돌을 잡히지만 않으면 이긴다는 것을 확실히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런 수들이 굉장히 안정적이면서도 두터운 수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스미레 4단의 마무리 능력을 볼 수 있는 대국이었고요. 자, 이 바둑 초반부터 보자면 박태희 3단이 역시 자기만의 스타일대로 굉장히 치열하게 전투를 끌고 나왔지만 결국 이 치바둔수가 이렇게 지켰다면은 수순이 등장을 하네요. 자, 이렇게 지켰다면은 이 바둑 굉장히 어려운 싸움이 초반부터 진행이 될 뻔했는데 결국 이 치바둔수로 인해서 스미레 4단이 이 끊어가는 수 그리고 이 좌변 쪽과 하변 쪽 돌들의 바꿔치기가 일어나는데 그 바꿔치기 결과가 말도 안 되게 백이 좋은 결과를 낳게 되어서 초반부터 조금 일찌감치 승기를 잡았다 볼 수 있고요. 스미레 4단의 바둑 자체가 이 안정감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김은지 구단처럼. 그래서 앞으로도 김은지 구단 최정 구단과의 그런 대국에서도 좀 더 기대를 모은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앞으로 이제 한국기원의 개공 기사를 오면서 스미레 4단이 아직까지 우승은 못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앞으로 더 발전을 해서 한국 그 시합에서 꼭 우승을 하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하면서 오늘 대국 소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흑백바둑 재밌게 보셨고 스미레 4단을 응원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